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입니다. 수요일 정치 라이브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분과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조합이 너무 좋았다. 이게 너무 훌륭한 조합이었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었다. 그래서 이 오마이TV의 이 대표님께서 이 세 분을 모시고 꼭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예. 아실 것 같았어요. 근데 안 했어. 아직 소개도 안 했습니다. 예,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거의없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근데 실제로 그런 제안이 안 들어온 거죠.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전혀 관심이 없다고. 아니, 관심은 많으실 겁니다. 아, 관심은 그래요? 많아서 네. 세상 모든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름 잘못 지었어요. 자꾸 소환당해가지고 아니 그 오마이 TV 대표님께서는 유혹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예. 뭐 따로 프로그램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대도 않는 유혹 말고 예. 출연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예. 박주민 의원님 근데 출연료 못 받으시죠? 전 못 받아요. 아. 근데 올리면 네. 좋죠 뭐. 오. 저하고 희도가 더 받아서 뭐 뽀찌라도 소주라도. 좀- 아니 뭐 사실은 뭐 의원들이 예. 사실 최근에 뭐 세비 반띵 사건도 있었으니까 아, 예. 출연료 반띵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럼요. 엠빵 가능합니다. 저는 예. 소주 한번 사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이렇게 또 오며 가며 대화 나누시는 이 소통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네. 오늘 그 민주당 의총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의총 중에서 기묘하게 아무튼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 뭐가 있을까 제가 좀 떠올려 보니까 오늘 사실 그 또 헌재 선고가 안 났기 때문에 네. 헌재 선고라기보다는 이제 기일 통지죠. 기일 통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진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 갖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혹시 얘기가 있었는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제 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제 국민들과 함께하는 네. 행동의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아 진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의원들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가운데 제가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그 이따가도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지금 헌재의 분위기에 대해서 뭐 억측, 뭐 정보지 이런 거 너무 많이 돌고 있기 너무 많이 때문에 들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사실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도 받긴 받는데 좀 궁금한 거 의원님들도 그런 영향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대부분 추측성 또는 뭐 간접적 네. 뭐 이런 정보들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인터뷰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도 네. 직접 들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거나 또는 추측성 여러 시나리오 중에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근거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일부 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말씀드리기 싫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라도 네.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도 뭐 유사하게 말씀 주시긴 했고요. 늦어질 거다라는 얘기. 맞아요. 맞아요. 예. 늦어질 거다. 실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입으로 좀 옮기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거를 사람이니까 1%의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걸 뭔가 주변에 옮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예. 뭐 의원님이 저희보다 사실 정보가 더 많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두 분도 사실 여러 매체 다니시면서 방송하시면서 네. 오며 가면 참 정보란 정보는 많이 듣잖아요. 일단 출연하는 방송마다 단톡방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방송 여러 군데 출연하는 분들은 단톡방이 한 핸드폰 열면 한 20개 네,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배터리가. 예, 예. 배터리가 광속으로 닳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단톡방마다 밥글이 다 다르게 돌아요. 그러니까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단톡방에서 돌았던 밥글이 여기서도 돌면 네. 전체적으로 이게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일인데 이쪽 단톡방에서 도는 내용이랑 이쪽 단톡방에서 도는 내용이 달라. 그러면 이제 결론은 결론은. 콘클라베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지금 개봉 중인데. 예. 콘클라베라고 하는 방식이죠? 교황 선출 네, 방식. 교황 선출 방식 이제 예.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예. 휴대용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거 싹 다 반납하고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끝장을 볼 때까지 안 나오거든요. 예. 예. 예전에는 이거 만장일치로 예. 항상 이제 교황을 선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6박 7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3분의 2만 동의하면은 교황이 선출되는 걸로. 어. 근데
그 안에서 선거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네. 아무도 모르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사실 대다수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밭글이라는 그 어떤 명분을 빌려서 쏘는 것이고 예, 예. 이거를 개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음으로는 그걸 믿고 싶지. 오늘 유력한 밖을 하나 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5시까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이번 밖은 네. 이제 뭐 21일에 할 건데 네. 뭐 오늘 뭐 오후 5시 어간에 이제 통지한다 이제 이런 네. 내용이었어요. 네. 박근혜 때도 어땠다 이런 거였는데. 네. 박근혜 때 5시 40분에 맞아요. 통보를 했고 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뭐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불려갔대더라. 5시쯤에 이런 밖을 하나 더 돌았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내용이. 그럴 듯한 거야. 그럴싸하잖아. 예. 네. 근데 실제 통지가 오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좀 더 빨리 알긴 알 거예요. 왜냐면은 탄핵소추위원이 우리 법사위원장이고 국회가 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통지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보다는 국회가 더 빨리 알긴 알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빨리 그러니까 어디만 지금 즐겨찾기 해놓고 보면 될까요? F5를 누를 때 막 다양한 막 커뮤니티도 보고 카톡방도 보고 다양한데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엔 지금 헌재가 어떤 이미 방식을 밝혔죠. 네. 양측에 먼저 알리고 나서 언론에 알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건 양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측과 국회 국회 측. 측. 네. 예. 그 외에 언론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측에 있는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국회 네. 쪽 사이드, 국회의장실, 의장단 이쪽에 네, 맞아요. 되게 빨리 맞아요. 가겠죠. 네. 거기 취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빨리 쏴줄 것 같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예. 아는 순서는 비슷하더라도 푸는 순서는 네. 정청래 의원이 제일 빠르죠. 그렇죠. 푸는 순서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아니, 네. 실제로 최근에 정청래 의원에게 어쨌든 뭐 관심이 쏠린 건 사실이에요. 예, 혹시 어떤 반응이 먼저 나와서 혹시 뭐 올리는 SNS 게시글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취재한 것도 사실인데 뭐 글쎄요 이제 국회의장실에 저도 아는 분이 계셔서 몇 분 물어보면 글쎄 뭐 자기들도 모르겠다라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좀 이런 언론사 단독 보도가 나오면 도대체 어디에서 소스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는 거지 싶은 보도가 너무 많고 정보지도 많고 어쨌든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는 내일 기적적으로 죄송합니다. 내일 기적적으로 예. 그래도 통지를 하고 21일 금요일에 우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아니 근데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예. 헌재가 사실 이거 이틀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맞아요. 뭐 전- 관리가 그랬던 거죠. 네, 전날 해도 상관없고 예. 지금 헌재 앞에 이제 양측 시위대들이 모두 와가지고 이제 집회 준비를 하면서 알박기를 좋은 자리를 알박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봤을 때 이틀 전에 알려주면 헌재가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전날 통지하고 네. 다음날 벼락같이 발표. 예. 지금 이것도 뭐 늦게 알려줘도 되게끔 네. 장치들을 다 해놓고 있어요. 아. 짧은 기간을 두고 알려줘도 되게끔 장치들 다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네. 주변 학교에다가는 아. 선고되는 날은 수업을 안 할 겁니다를 미리 다 알려놓죠. 그쵸, 그쵸. 아. 네네. 그래서 쭉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나 이걸 해놓도록. 그다음에 역에도 네. 선고일이 지정되면 안국역은 안 합니다를 미리 붙여놨어요. 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시간을 좀 단축해도 되게끔 대비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다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텀을 두고 기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살다가 무슨 학교 가정통신문 이게 팩트인지 막 홈페이지를 찾아보러 가고 예. 그 정도로 이제 피말리는 그쵸. 그런 예.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덕성여중 여고 뭐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게 네. 실제 막 가정통신문이 어땠다 이런 게 이제 회자되고 기사화되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반영된 네. 그런 반응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기운이 빠지지만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의총에서 혹시 그 얘기는 의원님 안 나왔어요? 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 최고위에서 발언하셨던 그 몸 조심하라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제 경고를 주는 그런 발언이었고 맥락 자체를 살펴보면 어쨌든 저는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그 SNS 글에 살아있는 위원 걸어다니는 위원 최상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비판하고 이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아니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니까 당연히 우리 법상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걸 근거로 두고 그렇죠. 당신 어디 다니더라도 조심해라 국민들이 이만큼 분노해 있다 그거를 지적한 건데 주요 정치인들과 뭐 여당 주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요 여당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은 몸조심하라라는 어떤 협박
발언 아니냐라는 쪽에 많이 포커싱을 맞췄더군요. 그거에 대한 얘기 혹시 안 나왔어요? 아까 제가 오늘 낮에 예. 거기는 안 나왔고 오늘 예, 제가 예. 낮에 이제 인터뷰하러 갔더니 진행자가 그 발언을 물어보는데 그 진행자는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단순한 뭔가 위협성 발언으로만 여기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그 방송 앵커하러 가겠습니다. 예, 그 방송 어딘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된다는 듯한 표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네. 헌재에서 그쵸. 아시다시피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런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명문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판결 나고 이게 아니라 국가기관은 거기에 따라야 되도록 헌법재판소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명백한 현행범. 직무유기고 혹시나 뭐 저는 몰랐어요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까봐 국회의장이 2주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명확하게 고의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예. 현행범이고 예. 현행범이라면 법 논리상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상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민변 변호사들이 경찰 많이 체포했습니다. 네. 현행범이니까. 현행범이니까 예,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집시법을 오히려 위반했다라고 해서 경찰들 체포하고 했어요. 네. 최근에 배우 하정우 씨가 가로수길에서 네. 직접 뛰어가서 현행범을 체포한 적이 있었죠.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그 범죄 행위를 봤다라면 네.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몸조시라는 말이 뭐 어때서요? 영어로 하면 take care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이 어때서 그냥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아니에요? take care 이러면서 헤어지잖아요. 네. 그게 뭐 심한 말이라고.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 틈만 나면 막 그건을 퍼붓기를 네. 서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 조심하라고 하면서 당신을 뭐에게 네. 뭐 상해를 가할 거야라든지 당신에게 뭐 테러를 할 거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현행범 체포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당신 현행범 체포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 큐에 다 종합해서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세 분이 꼽을 수 있는 이거는 좀 이런 정치인은 좀 너무 오바했다. 좀 너무 이거 프레임 아니냐 짚어주실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요. 영화 아수라를 연상하게 한다. 이 몸조심 발언이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이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던 일이 떠오른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자,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요.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비극적 결말을 맺었던 것이 이게 뭐 연결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고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 사람 지도부입니다. 불법 테러 선동이다. 이런 식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이준석 의원 싸가지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일단 박주민 의원님은 요 제가 소개해드린 한 5가지 중에 제일 어이없는 게 어떤 겁니까? 다 어이없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현행범 체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네, 네. 말씀드렸고 네. 지금 최상목은 충분히 직무유기라는 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네. 있죠. 있는 정도 안에 농후하죠. 예, 그냥 확실하죠. 그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어요. 네. 법리적으로 나쁜 거 아니고 우리 대표가 무슨 테러를 가해라라든지 상해를 가해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근데 이분들이 저는 어제 PD수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광훈 집회에 그렇게 순교하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순교하라. 예. 순교할 길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 안 해요? 제 말이요. 예. 네. 왜 아무 말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환길이 국민들의 분노가 헌재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뭐 네. 헌재를 라고 뭐 얘기한 거. 박살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가루로 네. 만들어.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는 현행범이고 현행범은 모든 국민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가 아니라 한 100만 배쯤 심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당하고 김건희 오늘 MBC 보도 보니까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예. 예. 그거 총 뭐하러 갖고 다니냐? 이재명 쏴버리고. 쏴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경호처에게 예.
더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왜 아무 얘기 그런 안 해요? 그쪽의 망언이 나오면 네.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네. 이게 맨날 그 바꿔치기 하는 거죠. 아. 지들이 어디에 몰입하게 만드는가를 여론전을 하면서 말장난하는 건데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굳이 이걸 뭐 논리적으로 반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없어요. 안철수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안철수 이제 손가락 무사하냐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네. 패스트트랙 재판 지금 예. 이게 시간 너무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씨 같은 경우에는 그 8년 전 권성동과 예. 원만한 합의를 빨리 봐라. 봐야 될 것 그리고 지금 같고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옆에 남천동 또 거업형님 나와 계시지만 예. 예. 전환기 씨한테 좀 완전히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1%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지금. 심지어 영혼을 끌어모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빨리 거기나 신경 써라. 예. 이준석 씨는 이따가 뭐 다룰 게 많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주제가 넘쳐가지고 다룰 말씀은- 시간이 없을 수도 말씀은 있지만 다 하시면서 말씀. 이미 해놓고 이따가 한다고 하면 뭐예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예.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혹은 이제 방송가에서 싸가지의 대명사로 통했던 사람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이가 없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업다님께서 꼽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안철수 의원이 네.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 발언 말고도 뭐 반혁명 분자들 색출한다 영화 아수라라는 식으로 또 뭔가 악마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썼던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와 대화를 나눈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썼던 거를 보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언급을 했어요. 네, 그 얘기 들었어. 네, 아, 근데 봤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선 넘은 발언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심하죠. SNS에 쓴 글이거든요. 네. 이게 말을 하다가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말이 나오면은 뭐는 뭐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하지만 SNS에 썼다는 얘기는 자기가 쓰고 자기가 퇴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 정도 그건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으나 네. 흔히 이제 우리 저작거리 이제 저 같은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런 걸 놓고 이제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아, 이거 사실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도를 못 가리는 거예요. 아. 예.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물론 급박한 심정은 알겠으나 예. 그렇다고 급하죠. 목이 찔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한테 그 목 좀 긁힌 거 가지고 뭘 그래? 음. 이거야말로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죠. 이거는 좀 예. 예. 그래서 네. 오죽했으면 이거 여기서 이제 오죽했으면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선 니도 한번 목 그럼 긁혀봐라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네. 긁힌 거면 예. 안철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도 PD 수첩 보고 또 놀랐던 게 그 테러범 집을 찾아가서 취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흉기로 네. 나무에다 이렇게 고무를 감아서 찌르는 연습을 했고 네.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굉장히 끔찍하던데. 네. 예. 벽에다도 이렇게 연습한 예.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자기 칼을 갈아서 만들었고요. 근데 오히려 칼을 갈아서 칼날을 얇게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정말 운이 기적적으로 좋았죠. 기적적으로. 예. 맞아요. 그 이제 김호중 공장장이 그 장면을 다스베이다 녹화하면서 저한테 여러 번 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봐야 된다 이러면서 녹화 이제 같이 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최소 100번 이상 시뮬레이션 했구나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본인과의 키 차이나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점프해서 찌르는 걸 일직선으로 찌르는 걸 수없이 연습한 사람의 동작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이 일이 있자마자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자리에서 생수를 부어가지고 피자국을 다 지워버렸어요. 물청소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곧바로 이 사람 민주당 당원이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가짜 뉴스가 맞아요. 나왔어요. 이 모든 게 너무나 착착 맞아 떨어져서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거야말로 재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네. 그때 그 도대체 생수통을 사와서 치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뭐였을까? 그때 경찰 무선에는 무슨 말이 들렸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추측이지만 좀 이상한 점들이 많다는 게 얘기가 그 김진성 관련해서 예. 충남 아산 배방읍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이제 그 김진성의 공인중개사 그쪽에 있었고 그리고 근처에 신천지 그 아산 교회 거기 중심으로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최은순 예. 그쪽이 부동산 관련해서 예. 또 거기에 막 그 엄청난 수익을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그 얘기도 나오고 ESIND의 그 전신 그게 이제 또 그 배방읍 쪽에 있었다 그러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개 얽힌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래서 신천지 지금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녹화 뉴스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냐 아니면 혹은 또 다른 쪽이냐 뭐 오비냐 얘기는 많습니다. 그분이
주진우 기자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게 어제 PD수첩에 공개되던데 네네. 편지의 문구에 자유마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유마을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마 정광훈. 전광훈 쪽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죠. PD수첩 취재진은 그쪽하고 뭔가 연계가 돼 있지 않을까. 이 쓰는 용어나 표현이 네. 그쪽 집회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뭐 네. 이렇게 분석은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좀 뭐랄까 제도권 정치인들이 이런 극언을 쏟아내면 네. 어쨌든 지지층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나 쓰는 어휘 이런 극단적인 말 이런 걸 제도권 정치인들이 그게 누구든지 쓰면은 지지층들이 자극받고 내가 어떤 하는 행위나 말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칼을 갈거나 반대 진영에 있는 어떤 정치인을 테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요만큼이라도 열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뭐 당연히 이제 박주민 의원님 여러 여당 의원들과도 젠틀하게 소통을 하실 테니까 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극언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자신이 대권 주자로서 주목받기 위한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지금 우리 대표님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은 사실 우리 대표님의 빚을 좀 반사라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자기하고 토론 안 해준다고 징징대고, 예. 자기 안 쳐다봐 준다고 징징대고. 예. 그래서 보면은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저쪽은 뭘 얘기해도. 그리고 명모닝. 예. 그러니까 명모닝.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없었으면 저쪽은 정치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비단 지금 몇 달 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한 4, 5년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죠. 그죠? 네네 4, 그랬어요. 5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정준희 교수님이 하는 토론에 나가서 잠깐 나눠보는데 그 상대편이랑 같이 나왔던 정치학 교수님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제 자체적으로 정책도 생산 못 해내고 자체적으로 정치 엘리트도 못 키워내고 예. 그런 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키워내는 건 전환길밖에 없을 거고. 예. 예. 사실 전환길도 자기가 큰 수입한 거죠. 거죠. 정광훈 죄송합니다. 전환길 다 수입한 거죠. 네. 아, 예. 전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 수입하고 또 정책도 그냥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아.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의원들도 그런 상황인데 어제 또 100분 토론 나가셔가지고 반대 진영 패널들과 토론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방송 내용도 사실 좀 뭐랄까 저 100분 있네 이런 느낌들이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신 패널 분들이 그나마 그쪽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신다는 분들인데 거기도 보니까 항상 기승전 이재명 대표로 끝나면 끝나고 무조건 이재명. 예. 오늘도 제가 낮에 어떤 프로 하는데 맞상대가 그나마 괜찮다는 분인데 네네. 그분도 기승전 이재명 대표더라고요. 저는 약간 100분 고문 보는 것 같았어요. 인내가 아니라 100분 고문이었습니까? 아니,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주라는 박주민 의원 나오시니까. 아 예. 그 진짜 되게 박주민 의원 그 이제 얼마 전에 예. 그 새로 이제 추가하신 신체 일부가 탈거될까봐. 아 이거 그만하지 마. 내가 지난주에 쳐다봤다가 갑자기 아니 이게 스트레스가 좀 빠지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 저분이 이게- 100분 동안 저런 고문을 맞아요. 받고 네. 이게 괜찮을까? 고통 속에 자라난 애들인데 네. 빠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이덕화 씨가 머리 개당 500원씩 심고 바람 불어서 머리카락 날아가면 아유 내 500원 날아간다 그러면서 아이고. 슬퍼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놀리는 게 아니라 아, 네네네. 그 정도로 박주민은 너무 힘들어 보였다는 거죠. 아, 그치. 네. 근데 본인들도 할 얘기 없으면서 뭘 그렇게 토론에 꾸역꾸역 나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 나오면 저길 못 보겠어요. 아 진짜. 왜? 지난주에 내가 저기 그냥 봤다가 당당하시잖아 지금은. 괜찮아요. 예. 아, 네. 아,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앞서 말씀 주셨듯이 국힘당 내부에선 이건 진짜 부끄러워야 돼요. 왜냐면 오죽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장성철 씨가 국힘 측 패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얘기한 게 되게 모든 걸 보여준다 생각했습니다. 예. 권성동이 당론으로 헌재 승복한다. 예. 그래서 막 민주당 압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권성동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오히려 전환길 정광훈이 승복을 해야 된다. 네. 그래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이 받아들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한마디로 권성동은 원내대표지만 깡통이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쌍권으로 분류되는 권영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안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쌍권은 지금 또 윤석열 석방되니까 또 좋다고 물론 이제 좋진 않겠죠. 네. 근데 어쨌든 메시지를 그렇게 내면 자기들의 정치 인생 생각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이걸 좀 상대를 해주려고 해도요.
안철수, 나경원, 권성동, 한동훈까지 네. 일단 범보수권에서 1등이나 찍고 와서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하긴 김문수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김문수 가만히 있잖아. 왜냐하면 김문수는 자기가 알거든. 내가 1등이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 빠루 들고 설치던 네. 나경원 의원이 훨씬 더 깡패 같지 않았는가. 어. 이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의 영화 주스톤 이어원 네. 지금 다큐멘터리 쪽에서 최저 관객을 갱신할 것 같거든요. 아니 와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3,513명인가 봤어요. 어젠가 하루에 3명이 봤다는 겁니다. 지금 아우. 상영관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 정도면은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중에서 최저 관객 도전할 만하거든요. 예.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지금 어디 뭐 지가 뭐라도 되는 듯이 나와가지고 떠듭니까? 예. 예. 참 자신을 좀 돌아봐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뭐 이준석 의원 얘기는 저희들 그만할 건데 예. 마지막에 이 SNS 달면서 혹시 뭐 의원님 안 보셨을까봐 마지막에 또 그 대선 슬로건을 갖다 썼어요.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슬로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해놓고 이재명은 합니다를 써놓은 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몸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리적인 테러를 아이고. 주문한 것을 안 하겠냐 이재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프레임이다 싶어가지고 거기까지만 일단 언급을 드리고 저희가 아니 그러면 그걸 받는다 치면 예 나머지 이재명 대표님의 비전과 철학과 가치와 정책은 그렇지. 왜 거기에 적용 안 하냐 이거예요. 예. 그거를 또 비난하면서 같은 시기인데도 네. 그거 조롱하면서 이재명은 말을 너무 바꿔갖고 못 믿겠다. 네. 왜냐면 지금 정규재 씨가 소위 잼며들었다고 해서 네네. 중도 보수는 완전히 엄청난 임팩트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더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을 그래서 바꾼다는 건지 일관성 있다는 건지 네. 그 얘기를 앞으로 그럼 조기 대선 때도 그대로 갖고 오자 이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 맞다 정규재 고문 이분은 굉장히 그 날선 비판을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막 영상 보면은 막 이재명 대표가 너무 흉내 잘 내신다. 검찰로부터 악마화를 당한 거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한잔 하셨나요? 그거? 아니 근데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근데 느릿느릿하게 사투리를 쓰시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악마화 됐던 거일지도 모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성 지원됩니다. 혹시 민주당 반응이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떤 반응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야 정규재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까지 이제 칭송을 하더라 이런 말씀들도 아니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참 답답한 게 기자들 만나서 이제 우리 대표 얘기를 막 해줘요. 제가 겪었던. 예. 그러면은 기자들 중엔 못 믿겠다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못 믿어요. 아 진짜요? 막 이래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기회에 이제 대표하고 밥을 먹거나 이러고 나면 맞던데요. 이러면서 더 많이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진짜 악마돼 있는 게 맞고 예. 당에서는 이제 그런 악마된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알리고 네. 바로 잡느냐 이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뭐 정규재 똑똑한 지금 공헌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뭔가 갈아탔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뭐 좀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기 대선 전국이 열리면 아마 이렇게 뭔가 스위치되는 분들이 한두 분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상모 권한대행 얘기 잠깐 하고 갈 건데 예. 뭐 한숨 잠깐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들 마음 타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뭐 사진 이런 거 보니까 네. 퍼스널 컬러 이런 거 그거 맞추고 있던데 근데 찾아낸 퍼스널 컬러 색이 예, 빨간색이랍니까? 아니요 저기 그 수의 색깔이더라고요. 어머, 그 저기 하늘색 있잖아. 프리즌 블루, 예, 프리즌 예. 블루. 프리즌 블루. 그쪽으로 갑니까? 이게 쿨톤으로 딱 맞더라고 이분. 잘 어울리는 색깔이 하필이면은 수의 색깔이군요. 네. 기왕 갈 때 색깔이라도 좀 이렇게. 네. 근데 뭐 자기 뭐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김밥으로 끼니 때운다 그러는데 퍼스널 컬러 찾을 시간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근데 김밥집에서 그런 거 해줘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도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직접 소통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하고는 혹시 전화를 없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혹시?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네네네. 탄핵 전이었고 예. 내란도 전이었고 네. 그때 이제
통화를 하거나 소통을 한 거고 예, 내란 이후에는 그러면 전혀 내란 이후에도 한 번 했나 대행일 때 한 번 통화한 예, 것 같아요. 예. 한덕수. 그럼 최상목은 아예 없단 말씀이시죠? 세상만 아예 없어요. 예, 혹시 뭐 시도를 하실 생각조차 안 하는 이유가 아, 있습니까? 필요하면 제가 하겠는데 예, 예. 뭐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최상목하고 딱 맞닥뜨리는 건 없어요. 없으시군요. 네. 근데 그러면 이분은 혹시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분도 국가 수반의 어떤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분위기가 어떤지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장소에 가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이런 행사에 근데 참석한다는 제가 게 보기에는 제가 분위기나 이런 걸 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실수고요. 말실수고 어. 전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가가 어떤 상황인지 왜 모른다고요? 그러냐면 본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왔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임명하지 네네. 않은 거. 네. 그거 안 따르고 있잖아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돼 있지만 본인은 안 따르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위헌 판결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따르라고 담화를 발표해요.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지 쟤? 이러고 있잖아요. 네. 본인은 그 모순됨을 못 느끼나 봐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진짜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말하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인사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건가? 뭐 누가 이런- 그럼 시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이없으니까 자기는 아. 위헌 행위를 매일 하면서 네. 남들 보고는 하지 법 말라고 지켜라. 하는 게 네.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쵸. 보통 인간이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지, 네. 안 되지. 근데 이걸 뻔뻔하게 하는 거 봐서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면 무조건 다 하나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저는. 이분 왜 이럴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형적인 중독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중독증자라면 이제 예, 권력봉이라고 하죠. 권력봉. 예. 아. 지금 이분 그 지금까지 커리어를 보면 뭔가 주체적인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음. 근데 그동안 이제 국가 원수 대행이라는 네. 사실은 이제 내란범 대행이긴 한데 권한 대행이긴 한데 어찌 됐건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권한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군부대 같은데 방문하면 막 각 딱딱 맞춰가지고 막 이거 위 앞에서 막 돌려주고 막 이러니까 살짝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 너무 네, 좋아. 너무 좋아서 네. 환장하겠는 거지. 그리고 막 기자들 따라다니고 막 예. 이런 것도 얼마나 신나. 네.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의 인식으로 이분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맞아요. 맞아요. 협상기를 터보고자 예. 그러니까 뒷구멍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자. 근데 또 그걸 또 박지원 의원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이제 전혀 소용 없는 일이 됐죠. 뭐 내 안전을 보장해달라, 네. 나를 탄핵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달라. 이런 나를 얘기.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도 했다라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 지가 주장. 제대로 하면 비판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 더 이상 비판할 것도 없는 게 이제 곧 날아갈 건데 뭐. 네. 네. 근데 앞으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테이크케어 네. 몸조심 발언 이후에 대통령실 경호처가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 수준을 강화한다고. 네. 그러면 경호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전이나 이제 경호가 더 늘어나면 더 활짝 웃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죠. 아하 참 예. 심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두고 보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거의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강렬한 워딩을 좀 썼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의총 제가 중간에 나와서 결론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글쎄 뭐 제가 초반에 나와가지고 저는 제 할 말은 하고 나왔어요. 그럼 뭐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전 탄핵해야 된다고요. 혹시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의 근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겠죠. 뭐 들어보진 못하고 나왔지만 예. 정무적 판단 필요한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주 좋게 보더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한 거 이해라도 했는데 예.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최상목이 왜 이러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마치 그냥 이제 윤석열이 왜 저랬을까를 추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고 예. 이건 같이 날려야죠. 저도 좀 정무적 판단이라는 단어조차 이제 네. 이제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쵸. 이제 막 지긋지긋합니다. 맞아요. 그냥 방송에서 정무적 판단 얘기하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정무적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네. 그쵸. 한 3주간 받으니까 그렇죠. 네. 진짜 방송 중에 나가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지금요? 지금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박주민 의원님을 이게 뭔가 저희가 혼내키는 대상은 아니지만 네. 아니 법조인들이잖아요. 재판관들도. 네, 맞아요. 아니 헌법재판관들도 신문 보고 방송 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음. 근데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요 저는. 법조인들은 원래 그래요?
탄핵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사실 저는 여전히 그런 입장이에요. 결과가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짐없이 검토하는 거고 문장 한 문장 한 문장도 트집 잡히지 않게 다듬고 있고 별개의 의견을 단다거나 이런 분들은 설득해서 웬만하면 좀 같이 가는 쪽으로 설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크게 의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짜증이 나고 또 걱정하는 거는 그 관련된 시기가 부분은 지금 이재명 있어요. 대표님 2심이랑 엮잖아요. 이게 전혀 별개인데 근데 계속 그걸 엮어가지고 언플을 하니까 예. 특히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도 안철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뭔가 또 그리고 여태까지 저들이 보여준 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헌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들 멋대로 그냥 여기저기 막 로비하고 공작하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예. 이것도 또 뭔가 지금 계속 어딘가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공개적으로도 지금 뭐 아까 쭉 저희 얘기했듯이 예. 자극적인 그러니까 선 넘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 좀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 모든 건 추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건 추측이고 사실 지금 헌재를 가장 세게 욕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스탠스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네. 자기네들은 이미 조기 대선 준비 다 해놨어요. 음. 다 나름대로 꿈이 있고 지금 자기가 잠룡이라고 생각하는 잡룡들이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다 그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나와서 이게 모래 그림처럼 확 흩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욕을 하고 있겠어요 속으로. 책도 나도 다 같이 다니자고. 책도 다 출간해. 예, 그쵸. 다 출근하고 그치. 지금. 캠프 예. 있지, 예. 책 출간하지. 예. 일정이 시작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랑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캠프 접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헌재의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확신을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네네. 본인들도 답답할 건데 네. 헌재 재판관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 한 개의 문장도 틈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차기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를 놓고 네. 내가 여기 한 문장이라도 더 인상적인 문장을 끼워 넣어서 예. 내 앞길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큰 이득이 따르는 자리도 아니래요. 맞아요. 그냥 명예직이래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로 커리어를 끝내고 싶다는 어떤 욕망 예.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예. 또 혹은 오늘 제가 이제 다스베이다 지금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건너 들은 말로는 그 주변 사람들 통한 압박이 좀 들어가고 있다. 너 나중에 계속 이 동네 살 거 아니겠느냐. 이 동네 뭐 예를 들어 법조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원만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 예. 라는 식의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 예. 하지만 이건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